해외 시간 선택제 도입 사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해외 국가의 사례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미래라고 보여지는 영국의 사례입니다. 영국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국가입니다.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유럽 국가 중에서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영국은 공공보육의 시설이 부족해 전일제로 근무하게 되면 보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육아와 출산 그리고 보육 문제로 경력단절 여성이 사회 복귀를 꺼리고 있는데 그 해결책을 영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또 운영할지에 대한 답안 역시 영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국가의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국가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고 그리고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입니다. 지난 9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가 전 세계를 뒤흔들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은 대규모 정규 직원 감소로 이어졌고 대신 비정규 직원이 급증했는데요. 갑자기 늘어난 비정규 직원 때문에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절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특징은 주부층과 학생층의 참여가 높다는 것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일본의 경우에는 학업과 병행이 가능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찾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데요. 일본 못지않게 대학 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국과 일본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영국의 시간제 일자리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동관 연구위원님, 영국의 시간제 일자리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럽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 여성들의 어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시간제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영국의 같은 경우에는 50년대 이미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의 어떤 주요한 일자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유주의 전통이 있어서 고용주들이 고용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율권을 누렸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가 보여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시간제 일자리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그 형태가 굉장히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10시간도 안 되는 초단기간 시간제 일자리부터 사회보호 기여 의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도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당 임금인데요. 전일제 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위라고 생각했을 때 남성 시간제 일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0.58, 그 다음에 여성 시간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0.61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하위 직종에서 시간제 일자리들이 많다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국의 시간제 일자리 특성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만 초단시간 일자리라든지 너무 임금이 낮은 저임금 일자리라든지 이렇게 좀 질이 좋지 못한 그런 저질의 일자리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거는 영국의 어떤 시간제 근로자법의 특징에도 드러나는데요. 2000년대 이제 시간제 근로자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보호 수준이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제 근로자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회사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일제 근로자들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제로 일을 하는 경우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일제 근로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경우가 한 6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일본의 경우는 또 어떨지 참 궁금한데요. 네. 일본도 이제 비정규직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뭘까요? 네. 예.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에 네. 거품 경제가 붕괴되고 나서 일본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비정규 고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왔습니다. 일본에서 전체 피고용자 가운데 정규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에는 83.6% 정도였는데 2010년에는 66.3%로 25년간에 걸쳐서 무려 17.3%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네. 반면에 비정규 고용 비율은 1985년 16.4%에서
2010년에는 33.7%로서 25년간에 걸쳐 같은 포인트만큼 늘어났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제 근로자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의 시간제 일자리 연구가 좀 다른 특징이 좀 있는데 90년대 일본 같은 경우에 노동시장이 변화를 하면서 좀 특징적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질적인 면에서는 이제 기관화와 또 상용화라고 압축이 되는데 기관화라고 하면은 그 정규직 기존에 있던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또 상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정규 근로자들이 예전에는 또 일터를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한 곳에서 머무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유통업을 예로 들어 보면은 그 기관화라고 하는 것은 매장에서 이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들이 그 상품을 진열한다든지 보충한다든지 하는 그 단순 보조적인 업무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발주한다든지 반품을 처리한다든지 다른 시간제 근로자들을 감독하거나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그 현상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상용화라고 하는 것은 비정규 근로자들이 그 여기저기 일터를 전전하지 않고 네. 같은 일터에서 계속 몸담고 있음에 따라서 근속 연수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기관화, 상용화의 의미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본 전체에서 근로자 중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선택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일본에서 그 전체 임금 근로자들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들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간제 근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 그 소정 노동 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그 근로자들입니다. 네. 이 시간제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5.2%에서 2010년에는 26.6%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보자면은 전체 여성 근로자들 가운데 여성 시간제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43%, 그리고 전체 남성 근로자들 가운데 남성 시간제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4.6%로 파악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일본의 시간제 이 근로자들은요, 어떤 그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일본의 그 노동정책 연구 연수 기구라고 저희 연구원과 비슷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이 연구소에서 2012년도에 그 단시간 근로자의 다양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 시간제 근로자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그 만족하고 있는지 그 응답한 결과를 보면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19.2% 정도 그리고 만족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48.8%로서 전체의 약 70% 가까이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의 시간 선택제 근로자들의 만족도 70%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편으로 알 수가 있겠는데, 일본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상황 살펴봤고요. 다시 영국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국 시간제 일자리, 시간 선택제 일자리 특성 중에 하나가 자발적인 근로자들이 참 많다는 것인데, 정동관 연구위원님 질문 좀 드릴게요. 자발적 시간 선택제 근로자가 많은 이유, 영국이 특히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게 일단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비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이제 시간제로 일을 하는 경우고, 자발적인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제 일자리를 원하지 않아서 이제 시간제 일자리로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성 비자발적인 시간제 근로는 32% 정도 되고 남성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는 한 43%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비율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더 극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성의 어떤 비자발적인 시간제 근로는 14%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근로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74%나 됩니다. 네. 이렇게 높은 이유는 한편으로 보면 어떤 영국의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발적인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자들이 많다는 게 다소 의아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앞에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공공보육 시설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 편익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일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그 보육에 전담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측면에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으로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0년대 이후에 영국의 어떤 그 공공보육시설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보육시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육시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제 일자리를 하더라도 사실상 보육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을 하려고 정부에서 좀 정책을 추진 중인데 영국의 경우도 뭐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겁니까? 영국에도 최근에 그 2004년도 이후에 10개년 그 유아 지원 정책을 마련을 해서 그 3, 4세 이제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주간 이제 15시간, 그 다음에 연간 한 38주 정도 이제 무료로 이제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최근에 마련을 해서 이제 그 수준을 이제 유럽 수준에 이제 맞춰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여성들이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일본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 시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다양한가요? 어때요, 일본은? 일본에 대해서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일본의 경우에는 그 시간제 근로의 주된 공급원은 주부들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가정 생활이나 학업과 이제 양립 가능한 그 탄력적인 고용 형태의 일자리로서 네. 시간제 근로가 이들에 의해서 선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그 가장 큰 그러니까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주부들인데 이들은 그 가정에 아무래도 그 무게 중심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보조 내지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그 주요한 동기인데요.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일본에서도 이제 대학 진학률이 그 높아짐에 따라서 학업과 병행 가능한 시간제 일자리를 찾는 학생들이 늘어나서 계절이나 요일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서비스 수요의 그 변동폭이 큰 네. 그 서비스 업종에 주로 이들 학생들이 투입이 되어 온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부층의 경우에는 그 가계 보조가 주요한 동기이긴 한데 그 의미는 일의적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약간의 용돈을 벌고 싶다거나 아니면 가게에 조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찾는 말 그대로 그 가계 보조형에서 네. 그 최근에는 그 시간제 근로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없어서는 가게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기가 힘든 그러한 이른바 생계 유지형으로 그 의미가 질적으로 바뀌어 오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도입을 하면서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계속해서 경력을 좀 이어갈 수 있고 일자리가 좀 늘어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도 주부층의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거 지금 설명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영국의 경우에 시간 선택제 일자리 도입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시간제 일자리에 관련돼서 좀 시장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질질이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시간제 근로자법이 만들어지고 나면서 우선 영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시간제 일자리 질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다. 일단 우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자기 생산성이라든지 어떤 그 이윤 창출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2003년도, 2006년도에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한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의식 조사를 살펴보니까 유연 근로제도를 활용하고 나서 여러 가지 비용 편익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됐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용적인 면에서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꽤 많이 있었군요. 네. 예. 자, 시간 선택제 일자리 도입,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과 폐단도 분명히 그렇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나요? 예, 영국은 우선 기존의 시간 근로자법에 따라서 이제 잘 집행이 되면 이거는 이제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잘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인 어떤 정부 정책을 쓰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은 이미 50년대 이후에 시간제 일자리가 주요한 일자리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의 지원 정책을 쓰지 않고 주로 정보 제공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근로자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누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활성화 측면에서 그 컨설팅을 통해서 경영 노하우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수 기업 사례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업들이 노하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직접 제작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정보 제공의 측면에서 이제 정책의 주요 수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시간이 됐는데 두 분을 모신 이유기도 하고요. 이런 특집을 마련한 이유기도 합니다.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인데 영국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좀 적용을 하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시간제 일자리라는 건 굉장히 넓은 의미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이제 좀 두 가지 개념의 시간제 일자리를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신규 일자리 창출형 시간제 일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일제로 근무를 하다가 시간제 일자리로 바꾸는 전환제 일자리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150만에서 200만 원 정도 받는 수준의 사람들한테 이런 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 시간제 일자리로 일을 하라는 것은 약간의 어불성설인 개념이죠. 그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생존권이 더 중요하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이 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에 어떤 정책을 쓰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분류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영국의 사례에서도 이제 기존에 익숙지 않았던 거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스위칭 코스트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식적인 전환도 필요하고 어떤 문화적인 변화도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요소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인 변화와 관례적인 변화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또 두 번째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떤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라든지 승진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변화가 뒤따르기 위해서는 너무 지나친 충성을 강요하는 조직 문화라든지 아니면 너무 직장 중심의 어떤 인간관계를 묻는 우리 어떤 생활적인 패턴에 있어서도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있어야지 결국 어떤 제도적인 변화와 어떤 관리적인 변화가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문 선임위원님, 그 일본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그 정책이 좀 시사하는 점하고 우리가 좀 체크해야 봐야 될 점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네. 그 일본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가운데 전형적인 그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그 육아기에 네. 그 전일제 정규직에서 시간제 정규직으로 이행하는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일본의 노동법에서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에서는 그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그 일일 소정 노동 시간을 원칙적으로 6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 조치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그 강구해야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매년 고용 균등 기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사에 따르면은 단시간 근무 제도를 실제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율이 약 60% 가까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그 법 규정을 그 윗도는 그런 그 내용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의 출산 육아 부담에 따른 이직 내지는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일본에서처럼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근로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실제 사업장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각종 조성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내용의 그 다양한 지원 시책이 강구될 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특집으로 이 성공의 조건, 시간 선택제 일자리 성공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이 영국과 일본의 모습 통해서 한국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할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네. 내일 또 특집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일은 네. 어느 나라죠? 내일은 이제 네덜란드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국경제TV 이지수 기자,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 정동관 연구위원, 또 한국노동연구원의 김훈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